그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가 좀 말이 어렵잖아요. 자가는 자기 거란 뜻이기는 하고요. 조혈모세포 이식인데 그 조혈, 그러니까 피를 만든다는 거죠. 그 모세포, 그 어머니 세포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제 혈액 안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혈액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관심 있으시면은 뭐 요즘 앱에도 있으니까 그 결과지 창에 보면 뭐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게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세포가 있어요. 이제 그걸 조혈모세포라고 하고, 평상시에는 그 골수, 그 뼈 안에 있는 골수 있잖아요. 그 좀 말이 그렇긴 한데, 여러분 닭 드시다 보면은 닭뼈 보면 안에 좀 빨간 부분 있잖아요. 이제 거기가 골수인데 사람 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뼈 안에 약간 붉은 부분이 골수고, 이제 그 안에 조혈모세포가 이제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니까 그 뼈 안에 깊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조혈모세포를 이렇게 확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그죠? 뼈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자신의 그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집해 두었다가, 그래서 보관해 두었다가 그 어떤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그걸 다시 주입받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채집하는 과정과 주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보관하고 냉동하고 이런 거는 뭐 그냥 그거는 뭐 저기 병원에서 다 알아서 뭐 냉동 보관하는 거니까, 환자분들이 경험하신 부분은 채집하는 단계, 그 다음에 주입하는 단계. 자가조혈모세포는 뭐 그런 거다. 이 정도 여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고요. 조금 단계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혈모세포 가동화라는 게 있어요. 가동화. 말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채집을 하고, 채집한 조혈모세포를 냉동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채집하고 퇴원을 해서 집에서 쉬시죠. 환자분께서 쉬시는 동안에 이렇게 보관해 뒀다가 조금 더 회복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식을 하는 시기가 되면은 이제 입원을 하셔서 전처치료법이라는 거를 받고, 그 다음에 미리 모아두었던 채집하였던 조혈모세포를 주입을 받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식한다고 해요. 이식. 한자로 하면은 옮겨 심는 거잖아요. 옮겨 심는 건데, 어쨌든 뭐 자기 거긴 한데 옮겨 심습니다. 이걸 이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착을 하고 회복을 하면은 퇴원을 하십니다. 이런 절차를 쭉 밟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말들이 좀 어려워서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가동화가 첫 단계잖아요. 가동화. 가동화는 뭐냐? 그 원래 그 조혈모세포는 그 뼈 안에 이제 골수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꺼내겠어요? 채집을 하려면 그걸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혈액 있잖아요. 혈액, 팔, 뭐 이런 혈관. 그 혈관에는 이제 혈액이 흘러요. 이제 어려운 말로 말초혈액 이러는데, 그 말초혈액으로 조혈모세포가 나와야 돼요. 그죠? 혈액으로 조혈모세포가 나오면 그 혈액에 있는 거를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그거를 걸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동화란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말초혈액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동화에 하는 방법은 이제 결국 약을 쓰는 건데, EPS라고 하는 항암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건 크게 차이는 아니어서 병원마다 교수님마다 조금씩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대략은 뭐 하루 맞는 건 한 몇 시간 맞는 거라서 그냥 외래에서 맞기도 하시고 하루 입원해서 맞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략 가능한 거고, 그래서 EPS를 쓴다면은 하루 정도 맞고 한 7, 8일 정도 쉬었다가 이제 백혈구 촉진제, 상품명으로는 뭐 그라신이라고도 하고 뉴트로진이라고도 하고 뭐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약들을 한 4일에서 5일 정도 그 피부 주사로 맞아요. 뭐 인슐린 맞듯이 피부 주사로 맞는데, 얘를 맞아서 이제 주로 이제 가동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백혈구 촉진제가 가동화하는데 제일 주된 역할을 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로 다 되는데,
그래도 잠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가동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모조빌이란 약제를 나중에 추가로 쓰기도 하는데 얘는 보험 규정도 좀 까다롭고 워낙 고가인 약이라서 이제 봐서 이제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보험 규정에 맞춰가지고 해당하면은 이제 모조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경우마다 다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그렇게 많이 힘든 과정은 아닌데 보통 이제 백혈구 촉진제를 좀 맞다가 보면은 이게 어깨나 갈비뼈나 뭐 허리 같은데 좀 결리고 아프고 그러신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골수를 자극을 하니까 이제 그런 데가 좀 아픕니다. 대개는 타이레놀이나 이제 먹는 진통제로 잘 조절이 돼서 대개의 경우는 잘 하세요.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테터라는 거를 삽입을 하는데 보이나? 여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혹시 아마 캐모포트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시는 분도 있을 건데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몸 밖으로 이렇게 살짝 나와 있어요. 이제 플라스틱 글쎄요, 뭐 빨대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좀 가느다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제 튜브 같은 건데 그걸 이제 카테터라고 해요. 병원에서는 이제 카테터를 이 쇄골, 이 어깨에 쇄골 있잖아요. 그 쇄골 쪽에 있는 혈관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놔요. 왜냐면은 그 채집을 하려면은 혈액이 좀 빠른 속도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가느다란 바늘로는 잘 안 돼요. 좀 굵은 게 들어가야지 이게 빨리빨리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카테터를 삽입하는데 보통은 채집하는 날 아침 아니면은 그 전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구 촉진제를 한 4, 5일 맞고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채집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 어느 병원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답을 받긴 했는데 이제 막상 채집이 시작되면은 그냥 환자분은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냥 누워 계시고 여기 옆에 있는 요 기계는 이제 채집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여기 혈관, 팔에 있는 혈관하고 이렇게 찔러가지고 바늘로 찔러가지고 요 기계하고 연결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대부분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어깨뼈, 쇄골 있는 쪽에다가 이제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이 기계랑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취집을 하는데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혈액이 이제 카테터를 통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기계로 가서 기계들이 이렇게 돌다가 그 조현무 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모으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그냥 다시 환자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피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이제 채집을 하고 나머지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체 무리가 가는 절차는 아닌데 한 하루에 한 4시간씩 하세요. 그래서 한 평균 2일에서 4일 모이는데 대개는 한 3, 4일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집하는 날은 한 3일에 4일 정도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일에 끝나면은 조금 많지는 않고요. 보통 거의 한 4일까지 모으신다고 봐야 되는데 그 얼마나 이제 많이 모이느냐 이거는 좀 환자분마다 다르세요. 그래서 그걸 미리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 이거 언제까지 하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런 걸 미리 다 날짜를 정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한 며칠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보통 뭐가 제일 힘드세요? 여쭤보면은 누워있느라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좀 하루 4시간씩 누워 계셔야 되니까 조금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혈액이 돌다 보면은 이게 요 안에서 피가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가 굳지 말라고 약을 좀 쓰는데 그것 때문에 살짝 좀 멍이 들거나 아니면은 조금 손가락 발가락 같은 데 저리거나 입주위가 저리거나 이러실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 모아서 충분한 숫자의 조혈모세포가 모였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만 모으고 여기 있는 카테터는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혈하고 이제 집에 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시면 이제 모았던 이제 세포들은 이것저것 다 이거 처리하고 냉동해서 이제 깊이 냉동고에 넣어놓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식을 하려면은 좀 쉬셨다가 다시 입원을 하셔야죠. 그래서 입원을 하시면 일단은 전처치료법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그 전처치료법이라는 거는 그냥 항암제를 세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종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용량, 아주 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처음 진단받으면은 아까 이제 그 설명드렸던 좋은 약들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약들 많이 쓰는데 그런 약보다 훨씬 더 세게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번 그냥 세게 한번 빵 때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손상이 와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백혈구 수치, 뭐 혈소판 수치 이렇게 뚝 떨어지고 회복이 안 돼서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모아뒀던 전처치료법의 타격을 피하려고 미리 모아놓던 조혈모세포를 이런 전처치료법이 끝난 후에 다시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조혈 기능이 회복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걸 바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처치에 쓰이는 약제는 조금 심플한데 대부분 멜팔란이라는 약을 쓰세요. 거의 대부분 멜팔란이라는 약을 쓰게 되고, 일부 환자분에서는 멜팔란 양을 조금 줄이고 부술판이라는 약을 조금 추가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신데 뭐 하는 게 모든 환자분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일부 환자분들에게 적용될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아마 진료실에서 상담하시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세요. 대부분은 그냥 멜팔란 한 가지로 전처치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멜팔란 한 가지만 쓰는 경우는 한 이틀 정도 들어가고요. 멜팔란이 하루 들어가고 이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쉰 다음에 그 전에 모아뒀던 자가조혈모세포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되겠고, 이제 실제는 이제 저희 환자분들 사진이긴 한데, 이분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모아서 저기 얼렸다가 이제 해동한 그 조혈모세포 혈액백인데, 이게 수혈하듯이 들어가요. 뭐 이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칼로 간이식이나 콩팥 이식 하는 것처럼 칼로 째고 막 집어넣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전혀 수술이 아니세요. 예. 그래서 여기 혈액백을 여기다 그냥 링겔 여기 폴대에다 걸어놓고 그냥 수혈과 거의 똑같이 들어갑니다. 예. 수혈하듯이 하는 거예요. 혈액이잖아. 예. 그래서 그냥 수혈하듯이 들어가는데, 게다가 이건 자기세포잖아요, 원래가. 그 자기세포 들어가는데 딱히 부작용 생길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별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이식 당일날 막 각 잡고 앉아 계시긴 하는데, 사실 이식 자체는 조금 싱겁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은 이제 이식하고 난 다음이 본 게임인데, 지금부터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꼭 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 본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 게임의 전반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멜팔란 이틀 들어가고 한 이틀 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주입을 하는데, 그러면은 자가조혈모세포를 주입하는 날, 데이제로 부터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주의한 하루 이틀 전부터 주입하고 한 3, 4일 요 기간이 이제 전반전인데, 요 기간 동안에는 대개 뭐 여쭤보면은 기운 없어요, 피곤해요, 졸려요, 밥맛 없어요, 메스꺼워요, 가끔 토해요, 이런 게 주 문제세요. 이게 제일 주 문제세요. 그래서 이제 되게 기운 없어요, 메스꺼워요인 것 같고, 좀 개인차는 있으세요. 뭐 참을미 비슷한데 참을미도 개인차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분도 있고, 메스꺼워가지고 밥을 전혀 못 먹겠어요 하는 분도 있고, 이것도 약간 미리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실지 미리 알기는 어려운데 좀 다양하십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조금 밥을 좀 잘 못 드시긴 하세요. 약간 양이 좀 줄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가조혈모세포를 주입하고 한 3일, 4일, 5일 지나가면은 2, 3, 4, 5일, 6일 지나가면은 메스꺼운 건 조금씩 줄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주로 아까 말했던 멜팔란, 그건 항암제 때문에 메스꺼운 거기 때문에 항암제 주입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메스꺼운 거는 줄죠. 그래서 한 4, 5일 지나가면 메스꺼운 건 어느 정도 가라앉는데, 이제 슬슬 입안이 따갑고 얼얼하기 시작하세요. 이것도 좀 개인차가 있으세요. 별로 안 그런 분도 있고, 한 주입하고 한 3, 4일 지나면서 바로 그러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그 자가조혈모세포 주입 한 4, 5일 정도 지나가면은 조금 따끔 얼얼하면서 조금씩 입안이 헐고, 항문도 비슷하게 약간씩 좀 따끔거리고 좀 헐 수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힘든 게가 입안하고 항문이 되겠습니다. 이 두 군데가 조금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에서 보면은 백혈구 수치하고 혈소판 수치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전반전이고, 그 다음에 자가이식이 이제 후반전. 자가이식하고 한 5, 6일 지나가면 어떨까? 근데 후반전에는 입안 허는 게 심해지세요. 그래서 구내염, 입안이 많이 헐고, 그 다음에 사실 장점막, 항문점막도 좀 헐어요. 그래서 배앓이하고 설사하고, 뭐 치질은 아니지만 치질 비슷하게 항문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힘드세요. 이게 제일 힘드세요, 사실은. 예. 그러다가 이식하고 나서 한 9일, 10일, 11일 이때가 제일 힘드세요. 항상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춘되기 전에 설날 때가 제일 춥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생착하기 전에 제일 직전 한 9일, 10일, 11일 이때가 제일 힘드세요. 그래서 이때만 잘 견디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시간은 지나면 다 생착은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어서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냥 약간 좀 입안 얼얼하고 말았어요. 설사 한두 번 하고 말았어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이제 반면에 입이 다 불어가지고 전혀 못 드시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 주사를 계속 써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정맥영양제로 전혀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이제 그런 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그런 감염의 위험이 되게 높아요. 그 아까 이제 백혈구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백혈구가 떨어지면은 감염 위험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백혈구는 낮고 점막은 헐어 있고, 그래서 그냥 그 균들이 그냥 제일 그 활개를 칠 수 있는 시기죠. 예.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균열증, 장염, 폐렴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시기예요. 이게 다 생기시는 건 아니고 열에 한두 명은 생기시는데, 대부분은 그냥 좀 힘들고 넘어가시지만, 이런 합병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항생제 주사를 꽤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입원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원 기간이 어떻게 될 거냐. 입원부터 전처치료법하고 자가조혈모습 주의까지 한 5, 6일 걸리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식을 하고 나서, 주입을 하고 나서 생착될 때까지. 이제 생착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백혈구 수치하고 혈소판 수치가 거의 제로까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걸 생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생착할 때까지 보통 한 11일, 15일, 평균 한 13일 정도 걸리는데, 그 정도 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가 이제 생착이 돼도 어떤 이런저런 증상들이 안정화되고, 그냥 생착이 되면은 입안 아프던 거, 배 아팠던 거, 설사하던 거가 이제 언제 그랬던 것처럼 하루 이틀 만에 싹 좋아지긴 하시는데, 그래도 기운도 좀 차리시고 등등 해서 이제 집에 가시는데, 추가적으로 한 3, 4일 정도는 안정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시니까 총 입원 기간은 대략 한 25일 좀 안 걸리세요. 한 20일, 25일 그 정도이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병증이 발생하면은 조금 그것 때문에 이제 길어지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굉장히 안전한 치료긴 합니다만, 안전하게 자가이식을 하시고 빨리 회복하셔서 퇴원하시기를, 또 이제 재발 안 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